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채널 개설 2주년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질문인데요. 장군님께서 어떠한 이유에서 유튜버를 시작하기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라이브 때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군대가 또 많은 예비역 병장들께서 혹은 예비역 상병 이런 분들이 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저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군을 좀 좋아하도록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2021년 5월 31일 날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어릴 적에 간절히 바랬던 장래 희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장래를 처음 생각해 본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요즘 이제 보육원이라 그러는 고아원에 우리 식구가 이제 유문을 갔었어요. 그때 가서 거기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들이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 돈을 나중에 좀 많이 벌어서 사회사학과가 한번 돼서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간절한 희망이었어요. 어떤 이유로 장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물으면은 이유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재수를 하다가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갖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뭐 학원비 내고 쌀 구해오고 이러는 것이 미안해서 시험 빨리 보는 학교를 찾다가 보니까 사관학교가 이제 눈에 띄었고, 기계 만지는 데는 좀 관심이 없어서 기계 만지는 해군, 공군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다 보니까 육군이 남아갖고, 그래서 사실 육사 시험을 봐서 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인생의 좌우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굳이 좌우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중용. 이것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논어를 읽으면서 그 어딘가에 이제 그 중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보고 치우침이 없이 과부족함이 없이 간다는 것이 이제 중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뭐 지금까지 좌우명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좌우명을 하나 뭐 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거죠. 장군님이 소통 군단장님이신데요. 그렇죠. 이제 사령관 돼야 되는데 말이죠. 행복한 소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그 채널의 구호가 이제 행복 이렇게 돼 있는데, 나 혼자 그 잘 먹고 잘 살고 뭐 편안하다 그래갖고 그게 행복한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소통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좀 나눠주는 그런 것이 행복한 소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 중에 이사를 몇 번 하셨나요? 저번에 제가 세보니까 28번 했어요. 그 28번 중에는 이제 우리 가족 전체가 이사한 것이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에는 뭐 저 혼자 짐 싸들고 이제 옮긴 경우도 있는데. 이사 비용만 꽤 나오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이제 대대장 할 때부터 그 박스카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대한통운 뚜껑 없는 차 하나 주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군인 가족들이 참 이사 한 번씩 하고 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쉽게 그냥 뭐 깨진다 그러죠. 도배도 해야 되고, 떠나기 전에 이쪽 부대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뭐 선물도 하나씩 주고 가야 되고 뭐 등등등 해서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말인지 장군님 댁에 예전에 한번 갔었을 때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이사를 대비하신 그 통상비 아니신지. 요즘 그 뭐야, 미니멀 최소화. 진짜 집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 처음 봤어요. 그 얘기가 메아리시더라고요. 그래요? 군 생활 있을 때 가장 편했던 보직이? 편했던 보직? 그 질문을 보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언제 편했을까? 제가 그 연대장 나가기 전에 대령을 갔다 왔을 때 군대에 그 영어만 한 5, 6개월 동안 하는 곳이 24시간. 거기에 학생으로 이제 한 5개월 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뭐 업무 책임이 없고 오로지 영어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때가 이제 가장 편했던 것 같은데, 야전에서 그럼 가장 편했던 직책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대장 나가기 전에 27사단 77년대 인사과장을 잠깐 했는데 그때가 가장 편했던 것 같아요.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연대에 있는 과장이 이제 4명인데 과장 4명이 진짜 출신은 다 다르지만은 마음이 맞아갖고 연대장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똘똘 뭉쳐갖고 업무 협조가 잘 되고 그러니까 진짜 힘든 줄 모르고 한 10달이 금방 휙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가 참 편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연대장님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셨군요. 연대장님도 훌륭하시고 그 과장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사과장이 태권도 이제 관장하는 업무를 하는데 통상 다른 부대 가면 인사과장 혼자서 태권도 막 애를 쓰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군사령부에서 태권도 점검 나가고 승단 신다 본다 그러면은 과장들이 대대 하나씩을 맡아갖고 가서 같이 지도해주고, 군수 관련된 무슨 업무를 한다 그러면은 인사과장인 제가 또 어느 대대를 가서 하나 맡아서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었어요. 부하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장군님의 생각을 바꾸셨던 일화가 있나요? 뭐 제법 많은데 제일 먼저 저한테 이제 그런 추억을 줬던 장교는, 내가 대대장 할 때 그때 이제 제 육사 6년 후배가 제 밑에 이제 작전과장 이제 소령으로 왔는데 뭐 위장크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대대장이 중대장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백브리핑을 받으면서 토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작전과장이 대대장 생각과 다른, 뭐 쉽게 얘기해서 위장크림을 군용품만 쓰라고 제가 지시를 했는데 작전과장은 병사들은 몰라도 간부들은 프로다, 프로. 그러니까 미군들이 쓰는 거 뭐 사서 쓸 수 있으면은 사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부하들도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의견을 내서 토의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맞다. 우리 군이 지급을 못 해주지만은 내가 내 봉급을 갖고 살 수 있으면은 뭐 비싼 것도 아니니까 가능하겠다. 오케이. 뭐 중대장들도 그러면 참고해라. 그래서 이제 결심을 바꿨었는데 그 이후에도 몇 건이 있는데 뭐 그것이 제일 먼저 부하가 나한테 얘기해서 결심을 바꿨던 것 같아요. 장군님이 인사보직에서 오래 계셨고 진급관리 업무도 하셨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서로 협조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는 것을 가장 큰 요소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했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싸울 때 혼자 싸울 수 없는 거거든. 부대가 잘 조직이 돼서 서로 도와주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평상시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조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군생활 시절 단 하루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냐? 아주 고민되는 그 질문이었는데, 우리 그 중대장 할 때 중대원들이나 소대원들 다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대대장 끝나기 전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이유는 연대장, 사단장은 병력들을 육성으로 지휘할 수 없는 멀리 있는 지휘관이지만은 대대장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육성으로 지휘할 수 있는 마지막 지휘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대대장 끝나기 전날 우리 대대 전우들하고 좁은 연병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같이 뭐 막걸리 한 잔씩 먹으면서 33개월 동안 대대장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오락 시간을 갖고 그랬는데, 대대원들이 진짜 일치단결해서 대대장 지휘에 잘 따라와 줬고, 그날 또 이제 그런 것을 보여줘서 하루 딱 돌아간다 그러면 사실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군생활 하시면서 진짜 너무 힘드셔서 그만두고 싶었던 점, 그리고 혹시 그것을 극복해낸 비결이 있는지. 힘들어. 제가 그 어떤 직책에 있을 때 상급 지휘관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니고 제 밑에 있는 지휘관들을 상급 지휘관이 너무 못 살게 해주는 거예요. 참모들 보내고 이렇게 해갖고. 그때 진짜 그 상급 지휘관하고 마주치기도 싫고 내 밑에 부하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휘관으로서 주어진 그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던져버렸을 때 그 큰 조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갖고 힘들었지만은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장군님이 또 시인이시잖아요. 평소에 책도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는지. 연령대별로 다를 텐데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제가 생도 때 이제 본 책들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하고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그 책이 있었는데, 집념을 갖고 목표를 갖고 노력해 나가면은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일깨워준 책이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그 두 권의 책이 큰 영향을 줬었다. 육사에서만 3번 근무하셨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생도가 있다면? 훈육관 할 때
우리 그 중대장 생도했던 4학년 생도가 있었는데, 진짜 아주 훌륭한 생도였어요. 훈육관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려 그러면은 그 중대장 생도가 묘하게 내가 물어보기 직전에 나한테 그 얘기를 꺼내요. 밤새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갔는지 몰라도 참 그 리더십도 훌륭한 생도였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하는 그런 생도였던 것 같아요. 보고 싶네. 구독자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없었던 질문 같은 것도 있나요? 비슷한 단어들이 있긴 했었지만은,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버로서의 어떤 목표 혹은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자문자답인가 그러면은 유튜브에서의 목표는 아까 우리가 그 행복한 소통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목적 자체가 군을 좀 잘 이해해 달라는 거였으니까, 구독자가 좀 많이 더 늘어서 우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군을 좀 더 이해하고 군을 더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유튜버로서의 이제 목표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고 제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제가 질문 던져놓고도 좀 애매하긴 한데, 갈 때까지 간다. 여러분, 제가 2021년 5월 31일 저녁에 첫 영상을 올리고 이제 만 2년이 지났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를 응원해 주셔갖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은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원하는 것 혹은 뭐 조언할 것이 있으면은 기타는 없이 뭐 라방 때나 커뮤니티 같은 걸 통해서 혹은 제 메일을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은 뭐 제가 다 들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하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우리 고성균의 장군mon군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군대를 다 좋아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